오늘은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듣기 좋은 말만 드리는 게 제 역할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오늘 드릴 이야기는 불편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어요. 이, 어, 어떻게 하면 자식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남자한테 을이 되지 않을 수 있냐 하는 질문이에요. 성격을 바꿔야 하냐고, 말투를 바꿔야 하냐고, 더 잘해줘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성격도 말투도 아니에요. 돈이에요. 노후 재산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면 처음엔 많이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몇 달 전에 상담을 오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65이신 분인데 평생을 정말 헌신적으로 사신 분이에요.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집안 살림까지 다 하시면서 정작 본인 노후를 위해 모아둔 게 없으셨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남은 건 작은 아파트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보태다 보니 지금은 그것도 없으세요. 지금은 아들 집에서 함께 사시는데 그게 얼마나 불편하신지 몰라요. 며느리 눈치 보이고 아들 눈치 보이고 손주들 앞에서도 함부로 말을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내 집에서 사는 게 아니니까요.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그때 모아뒀을 거라고요. 자식한테 다 줄 게 아니었는데 나를 위해서 좀 챙겼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고 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들 집에서 사시다 보니 너무 외로우셔서 얼마 전에 남자분을 한 분 만나셨대요. 처음엔 정말 좋았대요.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준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대요. 그 남자가 은근히 경제적으로 기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밥 한번 사달라고 하더니 나중엔 이런저런 부탁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분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어려우셨던 거예요. 이 사람마저 떠나면 또 혼자가 될 것 같으니까요. 결국 그 관계도 좋지 않게 끝났대요. 자식한테도 을, 남자한테도 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요.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노후 재산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요. 노후 재산은 관계에서의 권력이에요. 자식한테도 남자한테도 당당할 수 있는 힘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에요. 싫으면 싫다고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힘이 있는 여자랑 없는 여자랑 60대 이후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저는 상담을 하면서 너무 많이 봐왔어요. 오늘 드릴 이야기가 좀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니까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드리는 이야기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자립한 여자가 자식한테도 진짜로 존중받, 남자한테도 진짜로 사랑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돈 없는 여자는 자식한테 을이 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불편하게 들리는지 알아요. 자식한테 의리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내 자식인데 의리 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식한테 경제적으로 기대고 계신 분들, 혹은 앞으로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 관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계세요. 싫은 건 싫다고 하고 계세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세요. 자식이 내 말을 무시해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으세요. 대부분 그게 어렵다고 하세요. 왜냐면 내가 기대고 있으니까요. 내가 그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그 자식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의리예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닌데 경제적으로 기대는 순간 그 관계에서 권력이 자식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꼭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자식은 안 그런다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여쭤봐요. 자식 집에 사시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계세요. 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잠깐 말씀을 멈추세요. 그리고 사실 좀 눈치가 보인다고 하세요. 며느리가 뭔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넘어가게 된다고요. 자식이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도 크게 말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분들이 나쁜 자식을 둔 게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기대는 사람은 기대는 사람한테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 심리예요. 자식도 사람이거든요. 사실 이게 자식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기대기 시작하면 자식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감각이 생겨요.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을 부양하고 있구나 하는 감각이요. 그 감각이 생기는 순간 부모가 하는 말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부모 말이 어른의 말, 경험 많은 사람의 말로 들렸는데 이제는 내가 먹여 살리는 사람의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부모 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당연히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왜 내 말을 무시하나 싶은데,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다 책임지고 있으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한 거예요. 제가 상담하셨던 분 중에 68이신 분이 계셨어요. 아들 집에서 함께 사신 지 3년이 된 분이에요. 처음에 아들 집에 들어가실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자식이 잘 모시겠다고 했고, 며느리도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할지, 손주를 어떻게 키울지, 집에서 무엇을 먹을지, 하나하나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면 자식이 슬슬 표정이 굳더래요. 처음엔 뭔가 말을 하려다가 참는 것 같더니 나중엔 그냥 대놓고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된다고 하더래요.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내 집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말로 들리셨던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내 집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후회된다고요. 집 한 채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 집 한 채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에요. 그 집 한 채가 관계에서의 권력이에요. 내 집에서 사는 사람과 자식 집에서 사는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무게가 달라요.
내 돈으로 사는 사람과 자식 돈으로 사는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달라요. 그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어도,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경제적인 기댐이 시작되는 순간 그 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균형이 달라지면 관계의 질도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식한테 모든 걸 다 퍼줬던 여자가 결국 자식한테 손을 벌리게 되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자식 교육비에 다 쓰고, 자식 결혼에 다 쓰고, 자식 집 사는데 보태주고 나면 정작 내 노후를 위해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줬는데 이제 내가 자식한테 기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줬던 내가 이제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역전이 관계를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자식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부모 입장에서도 불편해요. 그 불편함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성관계에서도 고스란히 연결돼요. 경제적으로 자립한 여자는 자식한테도 당당하고 남자한테도 당당해요.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여자. 내 집이 있고 내 통장이 있고 내 생활이 있는 여자. 그 여자한테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워요. 자식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이 사람은 내가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순간 오히려 더 소중하게 대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불안한 여자한테는 자식도 남자도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한테 기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 순간부터 그 관계에서 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금 당장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내 노후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들여다보세요.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연금이 있는지, 부동산이 있는지, 매달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 숫자를 직시하는 게 시작이에요.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숫자를 보는 순간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해요. 노후 자산이 권력이라는 게 차갑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력이 있어야 자식한테도 진짜 사랑받을 수 있어요.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게 자식한테도 나한테도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돈 없는 여자는 남자한테도 을이 됩니다. 이 말이 본론일보다 더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자식한테 을이 된다는 것도 충분히 불편한 말인데 남자한테도 을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을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경제적으로 불안한 여자는 남자를 만날 때 출발점이 달라요.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처음엔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요. 사랑해서 만나는 것과 필요해서 만나는 것이 뭐가 다르냐고 하실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은 말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달라요. 사랑해서 만나는 여자는 이 사람이 없어도 내 삶이 충분해요. 이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행복하지만 없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당당할 수 있어요. 싫은 건 싫다고 할 수 있고,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필요해서 만나는 여자는 달라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내 삶이 불안해요. 이 사람이 떠나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당당하기가 어려워요. 싫어도 참게 되고, 맞지 않아도 맞춰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 관계에서 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셨던 분 중에 63이신 분이 계셨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사신 지 몇 년이 된 분인데 노후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으셨어요. 남편이 다 알아서 하겠지 하셨는데 막상 혼자가 되고 보니 통장에 남은 게 별로 없으셨던 거예요. 그 불안함이 얼마나 크셨는지. 처음엔 자식한테 기대 보려 하셨는데 자식들도 살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 자꾸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우셨대요. 그때 남자분을 한 분 만나게 됐는데 처음엔 정말 좋으셨대요.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챙겨준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처음엔 자상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은근히 이런저런 부탁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는데 점점 커지기 시작했대요. 그분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우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떠나면 또 혼자가 되는데 이 사람마저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그냥 다 들어주게 되더래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 관계가 내가 주기만 하는 관계가 됐는데도 떠나질 못하겠더래요. 떠나면 혼자가 되니까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롭고 불안하니까 이 사람이라도 붙잡고 싶은데 붙잡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힘들어 보이셨는지 몰라요. 그분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혼자라는 외로움까지 겹치면 누구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만든 게 뭐냐 하면 결국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 통장에 내 돈이 있고 내 생활이 충분하고 혼자서도 불안하지 않았다면 그 관계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거예요. 필요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함께하는 관계가 됐을 거예요. 남자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상담하면서 남성분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경제적으로 기대려는 여자래요. 처음엔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 여자랑 함께하는 게 책임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고 해요. 사랑하고 싶은데 부양해야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느낌이 드는 순간 설렘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사랑으로 만난 게 아니라 책임으로 묶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느낌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결국 떠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경제적으로 자립한 여자는 완전히 달라요. 이 여자는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여자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한 여자예요. 그런 여자한테 남자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오히려 더 잘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되는 여자니까. 내가 있어서 더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필요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좋아서 만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필요해서 만나는 관계는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끝나요. 그런데 좋아서 만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요. 경제적으로 자립한 여자는 남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남자가 좋으면 함께하고 맞지 않으면 떠날 수 있어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되고 맞지 않는 걸 참지 않아도 되고 싫은 걸 싫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당당함이 남자 눈에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내가 없어도 충분한 여자, 나를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한 여자.
그 여자 옆에 있으면 남자도 자기가 선택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느낌이 관계를 더 소중하게 만들고 더 오래가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서도 충분한 여자가 결국 가장 좋은 사랑을 받아요. 이게 역설 같지만 현실이에요. 사랑을 구걸하는 여자한테는 사랑이 오지 않아요. 사랑을 선택하는 여자한테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 선택의 힘은 결국 경제적 자립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통장, 내 집, 내 생활. 그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에서 당당할 수 있는 힘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지금 당장 통장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자식을 위한 통장도 아니고 집안 살림을 위한 통장도 아니에요. 오직 나를 위한 통장이에요. 매달 얼마가 됐든 그 통장에 넣어 보세요. 그 돈이 쌓이는 걸 보면서 느끼는 안도감이 있어요. 내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안도감이요. 그 안도감이 쌓이면 관계에서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식한테도 남자한테도 당당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이 제일 빠른 날이에요. 노후 재산이 권력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말이 좀 거칠게 들리실 수 있어요. 권력이라는 게 뭔가 정치적인 이야기 같고 사람 관계에서 권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권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힘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돈이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식 집에 안 가도 돼요.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어요. 자식이 오라고 해도 가고 싶을 때 가면 되고 가기 싫을 때는 안 가도 돼요. 며느리랑 맞지 않아도 참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내가 기대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남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맞지 않은 남자를 만나도 언제든 떠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싫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관계가 나한테 맞지 않으면 끝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없어도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그게 권력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에요. 반대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오라고 하면 가야 해요. 자식이 집에서 살아야 한다면 살아야 해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야 해요. 왜냐면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요. 남자 관계에서도 맞지 않아도 참게 되고 함부로 대해도 쉽게 떠나지 못하게 되고 싫어도 싫다고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든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잔인한 현실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대조적인 두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환경에서 사셨는데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셨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지신 분들이에요. 한 분은 66이신 분인데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두셨어요. 자식한테 다 퍼주지 않으셨어요. 자식 결혼 때도 적당한 선에서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본인 노후를 위해 남겨두셨대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자식 집에 갈 필요가 없어요.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집에 가면 항상 반갑고 자식도 나를 반갑게 맞이해요. 오래 있으면 불편하니까 적당히 있다가 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은 남자 관계도 당당하셨어요. 좋은 분을 만나고 있는데 맞지 않으면
언제든 끝낼 수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대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당당함이 상대 남자한테도 느껴지는지 더 소중하게 대해준다고 하셨어요. 다른 한 분은 65이신 분인데 평생을 자식한테 다 쏟으셨어요. 자식 교육, 자식 결혼, 자식 집까지 보태주시다 보니 정작 본인 노후를 위해 남은 게 없으셨어요. 지금은 자식 집에서 사시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게 된다고 하셨어요. 자식이 결정한 일에 의견을 내고 싶어도 어차피 내 말이 잘 안 먹힌다는 게 느껴지신대요. 하, 남자 관계도 힘드셨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보니 만날 때마다 괜히 기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그게 느껴지는지 관계가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두 분의 차이가 뭐예요? 노후 준비예요. 그것 하나가 이렇게 다른 삶을 만들어낸 거예요. 노후 재산이 권력이 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주변에서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차갑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기댈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한테 아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순간 자연스럽게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내가 없어도 충분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기대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엔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이 사람은 내가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겨요. 그 인식이 생기는 순간 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윗자리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성관계에서는 정말 극명하게 나타나요. 경제적으로 자립한 여자는 남자를 고를 수 있어요. 갑이 되는 거예요. 좋은 남자가 좋은 여자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당당한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충분한 여자. 내가 잘해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여자. 그 여자한테 남자는 오히려 더 잘해주고 싶어져요. 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한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느낌이 관계를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몰라요. 필요해서 함께하는 관계랑 선택해서 함께하는 관계랑 그 질이 완전히 달라요. 선택받은 남자는 그 선택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노후 재산을 만드는 게 세 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에요. 지금 내고 계신 분들은 계속 내시고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매달 조금씩 쌓이는 연금이 나중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개인연금이에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은행이나 보험사에 개인연금 상품 하나를 만들어 두세요. 매달 적은 금액이어도 괜찮아요. 꾸준히 쌓이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금융자산이에요. 예금이든 적금이든 투자든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내 돈이 쌓이고 있다는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세 가지가 있으면 자식한테 기댈 필요가 없어요. 남자한테 기댈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립이 모든 관계에서 당당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자식 모르게
남편 모르게 오직 나만을 위한 통장이에요. 매달 얼마가 됐든 그 통장에 넣으세요. 그 돈이 쌓이는 걸 보면서 느끼는 감각이 있어요. 내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감각이요. 그 감각이 쌓이면 관계에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식한테도 남자한테도 조금씩 당당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력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아요. 내 통장에 내 돈이 쌓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꼭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제 와서 뭘 시작하냐고.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하냐고요. 예순이 넘었는데 노후 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것 같고 이제 와서 시작해봤자 얼마나 달라지겠냐는 생각이 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생각을 바꿔드리고 싶어요. 노후 준비는 많이 모아야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지금이 제일 빠른 날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어요. 그때 시작할 걸? 이라는 말이에요. 50대에 조금만 모아뒀을 걸. 자식한테 다 주지 말 걸. 남편한테 다 맡기지 말 걸. 그 후회가 얼마나 오래 마음에 남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또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늦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이에요. 60 중반에 시작하셔서 지금 너무 달라지셨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분들한테 공통점이 있어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셨던 분 중에 64이신 분이 계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정말 막막해 보이셨어요. 노후 준비가 거의 없으시고 자식한테 기대야 할 것 같고 남자 관계에서도 자꾸 을이 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다고요. 저는 그분께 딱 하나만 해보시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매달 10만 원씩만 넣어보시라고요. 처음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셨어요. 10만 원이 뭐가 되냐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다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요.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자식한테 말할 때도 좀 당당해지는 것 같고 남자를 만날 때도 예전보다 덜 절박한 것 같다고요. 고작 몇 달 만에 10만 원씩 모은 게 그분의 태도를 바꿔놓은 거예요.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 시작했다는 그 사실이 만들어내는 변화예요. 노후 준비를 늦게 시작하는 게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65이시면 앞으로 최소 20년에서 30년을 더 사실 수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식한테, 남자한테 기대면서 사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내 힘으로 서기 시작하실 건가요? 20년이에요. 지금 시작하면 20년 후에 내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시작 안 하면 20년 후에도 똑같이 기대고 있어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지금은 실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50대에 시작하신 분들이 60대에 얼마나 당당하게 사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당당함이 지금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자식한테, 남편한테, 가정에다 퍼주면서 나를 마지막 순위로 두셨던 분들, 이제는 나를 첫 번째로 두세요. 내 노후가 가장 중요한 투자예요. 자식한테 1,000만 원 더 보태주는 것보다 내 노후 통장에 1,000만 원 넣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1,000만 원이 자식 관계에서, 남자 관계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돈을 모으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관계에서 당당하게 서기 위한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서기 위한 거예요. 자식한테 줬던 것들, 남자한테 줬던 것들, 이제 나한테 주세요. 내 통장에 넣으세요. 내 노후를 위해 쓰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자식한테도 더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이에요. 기대지 않는 엄마, 당당한 엄마, 자기 삶이 있는 엄마, 그 엄마가 자식한테도 더 존경받고 더 보고 싶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당함이 남자 관계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도 충분한 여자, 나를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한 여자, 그 여자한테 좋은 인연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후회가 가장 적은 순간이에요. 1년 후에 오늘을 돌아보면서 그때 시작할 걸 이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딱 3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를 만드세요. 거기에 얼마가 됐든 넣으세요. 그리고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 작은 시작이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시작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노후 준비는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시작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신 분이 이미 이긴 거예요. 오늘 드린 말씀 불편하셨던 분들 계세요? 그럼 잘 들으신 거예요? 돈 없는 여자는 자식한테 을이 되고 남자한테도 을이 돼요. 노후 재산이 권력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제일 빠른 날이에요. 오늘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자식한테 더 줄 돈이 있으면 내 통장에 넣으세요. 남자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내 통장 잔액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만 만드세요. 사랑받고 싶으세요. 당당해지세요. 당당한 여자가 자식한테도 존중받고 남자한테도 진짜 사랑받아요. 그 당당함은 결국 내 통장에서 시작해요. 저는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